며칠 전 해외 최대 커뮤니티에는 재미있는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글의 제목은 일본은 절대 한국을 정복할 수 없다. 차라리 중국을 정복하는 것이 훨씬 쉽다였습니다. 해당 글을 보자 일본 네티즌들은 말도 안 된다며 분노했지만 오히려 외국인들은 이런 일본인들에게 따끔한 일침을 날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일본인들은 한국과의 전쟁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따위 하루면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다였죠. 일본인들이 이토록 자신들의 국방력에 자신만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지스함 때문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해군 군사력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긴 합니다. 일본은 아무래도 섬나라이고 주변의 북한, 러시아, 중국 등 군사적 위험 국가가 도사리고 있다 보니 이지스함과 같은 해군 군사력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소 8개 이상의 동시 전투가 가능한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지스함만 믿고 한국은 그냥 바다에서 미사일 몇 방이면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 6위 안으로 진입했고 이제는 미국과 유럽에 무기를 수출하는 무기 강국으로까지 자리매김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이지스함마저 순수 우리만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일본인들이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자 외국인들이 일본인들에게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오히려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조차도 절대 며칠 만에 멸망시킬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다. 일본인들은 섬에 갇혀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것 같다라며 강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외국인들 입장에서 일본이 절대 한국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한국의 전쟁 역사입니다. 한국의 경우 대륙으로 향하는 반도라는 지리적 특성상 수천 년 전부터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삼면이 바다와 강,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그 어느 나라보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전투와 전술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전쟁이란 게 미사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히 한국과 일본처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나라는 결국 지상군이 투입되어 전쟁을 끝내야 하는데 일본이 아무리 이지스함 미사일로 한국을 초토화시킨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한국 육군을 싸워 이기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다시피 한국과 일본의 육군 군사력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전차부터 보도록 할까요? 한국의 전차 보유량은 약 2,300대 이상입니다. 그에 반해 일본의 경우 전차 총 보유량은 600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장갑 수송차는 한국이 1,700대, 일본이 77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주포의 경우 한국은 2,400대 이상을 보유한 데 반해 일본은 300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공격 헬기 역시 한국이 24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은 70대가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대전에서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해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수적으로도 일본의 크게 우위이며 동시에 질적으로도 한국이 일본을 압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가 무력화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의 해병대가 일본에 상륙하고 그 뒤를 이어 육군이 투입된다면 일본은 문자 그대로 완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주요 분석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육상자위대의 경우 군단급 부대가 5개 정도밖에는 없고 육자대 4단급 부대들은 실질적으로는 외국의 정규군과 비교했을 때는 규모가 작은 여단급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지난해 육군단이 해체했지만 여전히 6개의 군단이 있으며 예하 4단으로는 총 26개나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이렇게 육군력만 강한 게 아니죠.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해군력도 만만찮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7,600톤급의 세종대왕함, 율곡이 2함, 서해 류성룡함까지 총 3척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정조대왕함이 새롭게 진수됐는데 이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보다 성능이 좋아진 한국형 구축함 3단계 두 번째 건조사업입니다. 심지어 우리 군은 지난해 3,000톤급 잠수함 도산한 창호함에서 SLBM 2발을 연속 시험 발사했는데 미사일은 20초 간격으로 발사됐으며 400km를 비행하면서 해상 표적물을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SLBM 전력화가 사실상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하죠.
이처럼 현재 한국은 이제 육군에 이어 해군력까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으며 서서히 일본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이유로 이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절대 한국을 멸망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군이 보여주고 있는 계속된 성과로 인해서 전 세계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군의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군사무기 분야는 이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됐고 또 한국군은 수많은 전쟁 및 전투에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일본군의 경우에는 현재 자위대가 상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법을 바꾸겠다 말하고 있지만 사실 자위대가 보여주고 있는 소위 말해 당나라 군대와 같은 능력은 외국인들에게 조금도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은 한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펼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까지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유는 일본은 과거 전쟁을 벌인 전범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은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미 전쟁을 벌인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일본은 절대 한국을 정복할 수 없다. 차라리 중국을 정복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게시물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사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을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 최근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저는 전쟁 게임을 좋아하며 무려 4,000시간이나 투자했는데 한국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반도를 점령하느니 차라리 1500년대의 오스만 제국과 싸우는 게 나을 것입니다. 한국을 하루 이틀, 아니 일주일 만에 점령하는 것은 그 어떤 나라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총 전력을 내세워 한국을 공격한다면 상황은 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가 일본이라면 오히려 역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을 상대로 일주일 이상 버틸 수 있는 세계에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 한국을 단 하루 만에 또는 일주일 안에 점령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한국군은 매우 체계적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경우 북쪽에 있는 한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육군력이 강하지만 해상 전투에서도 만만하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군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공군의 경우에는 특히 조종사의 실력이 출중해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일본이 훨씬 위대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스스로 이지스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은 실력이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스스로 모든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무기 수급에 있어서도 절대 한국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일본이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입니다. 한국은 누구보다도 무기를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혹은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인구수입니다. 여전히 한국은 일본에 비해 인구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점이 이 전쟁의 가장 큰 변수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압도할 수는 없을 테지만 말이죠. 만약 일본이 해상을 확실히 잡았다고 가정하고 일본의 육상 자위대가 한반도에 도달했다고 예상해 봅시다. 하지만 일본은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육군 전투력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마도 저 많은 인구가 있는 중국이라 할지라도 한국을 쉽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 속닥속닥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